할리우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배우이자 가수이자 모델, 그 당시의 대중문화를 선도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이자 섹스 심볼로도 불린 마릴린 먼로. 대중음악 사상 최초의 락스타이자 당시 음악계의 주류를 혼자만의 폭발적인 인기로 변화시켜버린 대중음악사의 거인 엘비스 프레슬리. 1990년대를 상징하는 락스타이며 1990년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반드시 언급되는 락의 판도를 바꾼 천재음악가, 마지막 락의 아이콘 커트 코베인.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위대한 뮤지션이자 팝음악의 역사, 팝의 황제, 20세기 대중문화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아이콘,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성공한 아티스트 마이클 잭슨. 이들은 슈퍼스타입니다. 이들은 남들과 달랐죠. 그 덕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피나는 노력, 노래나 춤의 재능, 매력.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들의 뇌, 그들의 DNA, 이로써 야기되는 인간을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 성격. 이들의 성격엔 어떤 공통점이 존재했을까요? 이들은 하나같이 경계선 성격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최악의 마지막을 맞이했죠. 이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오늘의 심리학 슈퍼스타의 필요악 편입니다. 지금부터 7살 때로 돌아갔다고 생각해봅시다. 당신은 엄마 손을 잡고 처음으로 에버랜드에 놀러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 손에 느껴지고 있던 작은 압력이 갑자기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 앞을 보니 엄마가 수많은 군중들의 등 뒤로 사라지고 있었죠. 당신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엄마를 찾기 위해 미친듯이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 눈에 비치는 건 낯선 어른들의 차갑고 수상한 눈빛들밖에 없었죠. 당신은 에버랜드 광장 한가운데서 엄마를 잃어버린 7살짜리 아기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이러한 기분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경계선 성격장애의 큰 특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버림받을 것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특정 대상에게서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성장 환경은 최악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겠죠. 그리고 애매한 보호 아래에서 다음 학대를 기다리며 불안에 떨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보호와 학대의 불규칙한 패턴 아래 아직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어린아이는 언제 버림받아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 불안감 아래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비뚤어진 성격으로 굳어져 버렸겠죠. 그들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은 버림받는 것을 죽는 것보다 두려워합니다. 이는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이들은 관계를 맺어가기 전 일부러 상대방에게 끔찍하게 굴곤 합니다. 그 정도는 상상을 초월하죠. 보통 사람이었다면 도저히 버티지 못할 정도로 끔찍하게 굴어버리는데요. 그래도 주변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보고 싶은 것입니다. 끔찍한 행동 내면엔 그래도 나를 사랑해줘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테스트만 어찌어찌 참아 통과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미 관계가 맺어진 후에도 이들의 이상행동은 계속 이어집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순간인데요.
주변에서 이런 애인의 타입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해를 하면서 상대방을 붙잡는다든지 너가 떠나가면 진짜 난 뛰어내려 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며 상대방을 붙잡는다든지 하는 타입을 말이죠. 이것이 정말 죽음보다 버림받음을 두려워하는 경계선 성격장애들이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혹은 과장된 거짓말들로 자신과 상대를 속여가며 붙잡기도 하죠.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가 남자친구를 새로 사귀었다고 해봅시다. 그들은 남자친구에게 너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남자야, 너는 정말 완벽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등등의 표현으로 그를 지구상 최고의 수컷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미 그녀의 세상에서 그는 정말 최고의 남성이었죠. 남자도 물론 자신을 최고의 남성으로 만들어준 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은 자신이 너무 힘드니 지금 당장 한 번만 보러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남자친구는 회사 일로 바빠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음을 어필하며 내일 만나서 꼭 위로해주자 생각하였죠. 그런데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였던 여성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전화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뱉으며 자해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였죠. 그들은 특정 대상에게서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정 대상을 자기 마음대로 우상화하였다가 순식간에 적으로 인식해버리기도 하죠. 보통 사람은 이 기능을 2세 정도 때 익힌다고 합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이 시기 때 불안정한 성장 환경을 거쳤기 때문에 이 기능에서 문제를 보이는 것이죠. 그녀는 할리우드의 한 편집기사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마릴린은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얼굴도 정체도 알 수가 없었죠. 마릴린이 7살이 되던 해 그녀의 어머니는 편집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 덕에 8살의 마릴린은 어머니의 친구 손에서 크게 되었죠. 8살의 수줍음이 많던 마릴린은 그곳에서 첫 번째 성적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릴린은 고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녀는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한 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우울한 나날들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고아원에서 새로운 집으로 옮겨지게 된 마릴린은 그곳에서 두 번째 성적 학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슬럼가의 다른 친척들의 집을 옮겨다니며 삶을 이어나가야만 했죠. 커트 코베인의 유년기는 정말 가난했다고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도 한 가난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엘비스의 집은 커트 코베인의 집에 비하면 대궐과 같다고 표현했을 정도니 그 가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것도 같죠. 또한 커트 코베인의 집안은 언제나 다툼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커트 코베인이 9살이 되던 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갈라서길 결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커트 코베인은 아버지를 극도로 미워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울증을 앓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친척들 중엔 자해를 시도하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2명의 삼촌은 권총으로 자살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선천적인 유전자가 정신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어렸을 땐 동네 친구의 형이 산속에서 목을 매 자살한 시체를 발견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기괴한 현장을 몇십 분 동안이나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의 유전자, 가수가 될 만큼 충분했던 그들의 감수성,
위태로운 생존 환경, 이들의 정신은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고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던 이들의 삶에 수억 명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경계선 성격장애는 버림받는 것, 즉 대중들에게 잊히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겠죠. 그들의 행복과는 무관하게 말입니다. 즉 그들의 스타성은 그들에겐 생존 본능과 같은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매력은 정말 날 것이기에 사람들은 더욱 열광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애초에 인간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수억 명의 관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었을까요? 만족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잔혹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그릇을 준 데 반해 너무나도 많은 물을 들이부었죠.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물을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약물에 의존하며 살아가다 약에 의해 삶을 마감했다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그들은 방탕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도 한 연예인이 자신의 경계선 성격장애 진단 사실을 커밍아웃하였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흔히 성격장애 중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편으로 알려져 있어 고백하는 것에 있어 용기가 많이 필요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 선택은 더욱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모르기에 마냥 정신질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주변에서 누군가 경계선 성격장애를 앓고 있다고 전해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아마 그를 경계하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황장애의 사례를 봅시다. 최근 공황장애는 조금 더 친숙한 대중적인 질환이 될 수 있었는데요. 여러 연예인이 커밍아웃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경계선 성격장애도 이러한 시도들을 통해 대중들에게 좀 더 알려진다면 조금 더 존중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경계선 성격장애는 많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고 존중받지 못할 걸 알기에 철저히 가면 속에 숨기고 살아가려 노력할 뿐이죠. 만약 이들을 발견한다면 무리하게 잘해주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도 힘들겠지만 상대방에게도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한 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란 인상 정도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전문가에게 인도하세요. 그것이 그들을 위한 최고의 길입니다. 이상